무의식, 네네. 세자잖아. 무의식이랑 크게 멀지 않은. 감정? 정답. 역시 알고 F. 계시죠. 네. 저는 딴 얘기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글쎄요. 같아요? 봤기 때문에 확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논리? 논리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정신과 의사 정우열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분이 네. 유튜버세요. 아, 그래요? 네, 정신과 의사신데 유튜버시고, 이분께서 책을 내신 거를 요번에 이제 제가 독서 모임에서 네. 제가 감정 관련된 책은 다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무겁다라고 생각돼서 저도 약간 좀 감정 관련된 책은 조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꺼려지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네. 감정이죠. 꺼려지는 거. 네. 여기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생각이고 왠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감정이다. 정확한 그런 거구나. 왠지 좋아. 왠지 모르게 좋은 거죠. 왠지 좋아는 왠지 모르게 좋아해. 투약어잖아요. 네. 왠지 좋아는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겠으면 감정인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제가 오늘 나다운 삶의 시작은 감정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이 있었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요?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래서 감정이 맞고요. 네. 그럼 왜 감정을 하면 나다운 삶이 시작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네. 김 PD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감정을 알면 나다운 삶. 감정이라는 표현은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왜인지 모를 정도로 쭉 들어간 상태. 그게 저는 why라는 걸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뭘 왜 하나. 네. 도덕님이 저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왜 내가 좋냐요?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야죠. 아니죠. 그러면은 생각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거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왠지 물어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 좋은 감정이 드는 거죠. 네, 그 감정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알기 어려운 거죠. 그 감정이 뭔지 알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형용사가 짧으면 형용사가 진짜 짧아요. 감정을 설명한 말이 그렇게 안 많은데 그렇다면 이 책을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냐면 분노와 화, 우울, 불안, 수치심, 시기와 질투, 혐오,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게 있고요. 기쁨, 즐거움, 친밀감, 열정, 흥분, 자부심, 연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뭐지? 이런 것들을 통해 이 감정이 이 감정이구나. 저도 오늘 마지막에 저의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감정이 뭔지를 알고 그 감정이 뭔지 안다라는 게 무엇인가. 왜 그걸 알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다움을 알게 되는 것인가. 이걸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감정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너한테 어떤 의미야? 우린 이걸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흥미를 통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 재미있는 하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재미있는데 의미까지 있는 일이 결국 저는 나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감정이 들어라고 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인데 나한테 엄청 의미 있는구나를 깨달으면 나다운 일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진짜 신기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제가. 뭔가요? 재미있는데 의미까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 순서가 반대예요. 의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비로소? 네. 근데 어쨌든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죠. 내가 워낙 나한테 의미가 뭘까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거겠죠. 그런가? 그러니까 의미만으로 충분히 충만해지니까 이게 재미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그냥 저는 약간 이런 생각, 감정적으로 봤을 때 애당초 의미가 없으면 시작을 안 해버리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어. 맞아. 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왜 그거를 안 할까?
왜 나는 의미 없으면 안 할까? 어떤 감정 때문에 이 얘기도 이따 할 수 있어요. 네네 좋다. 오늘 기대되시죠? 재밌다. 네. 밑밥을 잘. 네.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며칠이죠? 26일인가요? 네, 3월 맞아요. 26일 저의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나다운 브랜딩 강의에서는 감정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좋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제 멘토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감정에 대한 워크숍을 하신다 그래서 듣고 그걸 듣고 심화해서 보강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일주 미루고 오늘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밌겠다. 네. MBTI는 뭘 할 수 있는 도구죠? 성격을 알 수 있는 도구죠. 맞아요. 그래서 성격,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이란 걸 알아가는 시간을 오늘 갖고 다음 주에 이제 감정으로. 좋네요. 네. 아무튼 오늘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감정을 알면 나다운 삶이 시작될까?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감정이 뭘 좌우하냐, 나의 뭘 좌우하냐.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동의할게요. 네. 미리. 동의 안 할 것 같은 분이 지금 동의해 주셨으니까 동의해 줄 것 같은 분한테 묻지도 않았고 감정이 우리의 뭘 좌우하냐? 우리의 판단,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좌우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팟캐스트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철저하게 오로지 감정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계산도 끼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서로 이걸 시작하자고 얘기할 때 어떤 계산을 하고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면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될 거고 그런 얘기 전혀 없었지. 채널이 어떻게 될 거고 막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맞아요.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동방으로 그냥 계산이 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산을 못 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왜 할까요? 네, 뭐 때문에 계산을 할까요? 결과?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네, 마음이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기피니님은요? 그러니까 계산을 왜 할까요? 해봐야 기대대로 되는 것도 없고 괜히 실망하느니 아예 하지 말자. 계산을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런 거고. 이것도 미리 계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 저 계산을 왜 할까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대로 됐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 계산 밖으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불안은 아니고 뭔가 불편하죠.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불편해지는 상황. 그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 볼까 봐 이게 맞아. 라고 계산하는 거. 혹은 내가 이거 했을 때 나한테 이런 득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나는 뭐 생계가 어렵다거나 이런 생각 모두가 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감정은 그냥 두려움 하나로 다 설명된다라고 얘기할 정도. 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유는 사실 감정인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감정이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을 좌우해요. 그럼 우리가 이 감정을 만약에 알 수 있게 된다. 이걸 내가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 거죠. 네. 내가 긍정적 감정이 드는 이유를 다 알게 됐어. 혹은 부정적 감정이 드는 이유를 다 알게 됐어.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할 거고 이유를 아니까 맞아요. 그 이유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의 이유를 알면 이거를 회피하는 설계를 한다던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혹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회피는 별로 좋은 단어 같지 않고 예방 좋은 단어. 네네네. 예방이 쌉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이유에 맞게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이 이제 나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안다라는 건 결국 나다움을 안다라는 말과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다. 네. 여기에 물론 제가 이제 얘기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욕구라던가, 방금 얘기했던 생각이라던가, 뭐 가치관, 그 판단 기준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 몇 가지 요소가 더 있긴 한데, 감정이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정도로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는 감정에 휩쓸려 산다는 말과 같아요. 그럼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구나.
이해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럼 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냐? 방금 얘기한 대로 설계하고 예방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 나다운 삶의 시작은 감정 이해하기다. 요게 지금 이제 동의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거죠. 네.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책에서 굉장히 이 문장 이렇게 느껴지는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정혜신 정신과 그분도 선생님 여성 선생님이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이 옳다. 그러니까 옳다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옳다.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옳다. 생각하든 그것이 옳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옳다. 네. 근데 그거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 그래서 요즘 많이 불안해. 맞아요. 네. 이게 제 역사를 재밌어 하니까 카이사르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을 따르듯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러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전투 중에 상대방을 같은 내전 치를 때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로마 시민인데 그 사람을 잡았어요. 상대방 대장을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해요. 너희 대장한테 가든지 나랑 있든지 그건 네 마음이야. 아니면 제3의 지대로 가든지.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데 너도 그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 생각을 누구한테 주입할 수 있다로 잘못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옳을 수 있죠. 너무 좋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평전 책에서 이제 우리가 평전이라고 하고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더 위에 단계에 있는 거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를 잠깐 하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성경 얘기를 잠깐 하면 예수님도 방금 얘기하신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요. 성경에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을 막 바꾸고 계속 막 양다리 삼다리 건친 이런 여인을 데려와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예수님은 한테 끌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여자가 이런 여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너가 생각해보고 맞는 걸 해라라고 얘기한 거랑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대신에 네 마음에 옳은 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그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그거랑 되게 같은 맥락에서 탁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저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기피디님이 이야기하신 그 맥락 속에 있는 그 존중.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남한테 설득하고 주입하려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생각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자세인데 그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탁 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 단어의 살짝의 차이로 미묘한 게 있다고 봤어요. 내가 느끼는 건 내 느낌이잖아요. 내 속에 맞아요. 있는 거. 맞아요. 그 느낌이란 건 약간 감정과 더 연결된 것 같고 생각은 조금 내가 생각하는 에고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것인 것 같아서 당신이 느끼는 건 옳죠. 불안한 것도 당신의 감정이고 옳고 그런데 너의 생각이 옳다는 건 약간
비동의? 이거 정확히 제 의도를 지금 읽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감정 얘기를 책에서도 한 얘기가 맞거든요. 네. 제가 이걸 좀 생각으로 살짝 끌고 온 거예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방금 앞서서 얘기한 생각도 감정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에서 출발하면 얘기가 살짝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으로 갔다가 감정으로 가볼게요.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역시 의도를 잘 짚어내신다, 맥락을.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존중이에요. 존중.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감정을 네. 어떻게 아냐? 시작은 존중이다. 무슨 존중? 자존. 나를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존중이란 단어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중. 네, 오늘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정말 네. 시험에 놓이게 하십니다. 먼저 하세요. 시험에 안 놓였는데 이런 걸 나는. 원했어요, 저는. 지금 예전부터. 내가 혼자 너무 끌고 가는 걸 말고. 난 좋은데. 네, 저도 좋아요. 많이 끌고 가주시니까. 전 둘 다 좋아요. 네, 얘기하는 것도 좋고. 네, 앞으로 기피디님 시원한 방향으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존중이란 건 상대에 대한 것도 있고 나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네. 나한테는 상대한테 하든 어떻게 하는 게 있는 존중이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기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아요. 문제가 있네. 이게 해석상 이유로 써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존중이라는 걸 스스로 자존을 위해 네. 제가 한 2달 전에 저 자존감 되게 낮았잖아요.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자존이 뭐지? 를 확인하려고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에 이제 리스펙트 영어도 찾아보고 한자도 찾아보고 뭐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해서 그 대단하시다. 의미들을 보고 네. 나 나름대로 해석을 정리한 거는 방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네, 이게 맞아요. 존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아들 굉장히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당근을 뱉으면 네. 야 뱉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아들 왜 뱉었을까? 그래서 왜를 물어봐. 왜 뱉었어? 네, 그래서 무엇이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가? 확실한 건 내가 판단해 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에게 묻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게 존중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이거? 왜? 아들은 왜를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왜를 물으면 이제 울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네 아이가 오늘 아침에 뭐 등원을 제가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사고를 치는 과정에서 판단하지 않고 얘가 왜 이랬을까를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한 거는 나 정말 훌륭한 것 같다. 맞아요. 얘를 존중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아이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유가 확실해요. 네. 자기 나름의 이유는 있거든. 너무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럼 아이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어떨까요? 이유가 있죠. 각자 다 이유가 있죠.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일까? 맞아요. 왜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의식의 방어기 제가 존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존중하죠. 네. 심하게. 심하게 존중. 네. 그러면은 존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저는 대부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다 그러셨어요. 그럼 책에서도 그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책에서는 내 감정을 의심한다. 의구심을 갖고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어한다. 이 문장을 딱 읽는데 진짜 이거 맞다.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적당한 패널은 아니네. 한 사람 정도는 이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요. 너무 수련을 오래 했어. 마음 수련을 너무 오래 했어. 저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목탑 아닙니다. 맞아요. 면벽 지금 그러니까 저의 그 과거에 저의 불안했던 30대를 생각하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 안에서 요동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사회의 인정을 받던 내 상대에게 인정을 받던 친구에게 인정을 받던 그래서 거기에서 되비쳐지는 걸로 내가 좀 안정감을 얻고 싶어 했던 게 맞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할 때 나 혼자 결정 안 해요. 남한테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는지를 확인받고 싶어요. 동의 안 해주면 그걸 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거의 안 틀었지만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안 틀죠. 안 틀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남한테 물어서 그걸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진짜 자존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우리는 내 감정을 내가 지금 화날 수 있지라고 얘기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짜증날 수 있지라고 왜 얘기 못하게 됐을까? 그게 나쁜 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평가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데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너 이렇게 부족하다. 부정적이야.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특히나 이게 애니어그램적으로 보면 가스명 분들이 타인의 평가, 시선에 굉장히 많이 반응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나 제이콥님은 머리형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가슴이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하여튼 그 애니어그램적으로 머리형도 보면 가슴이 시키는데 네. 뭐에 반응하냐 하면 네. 타인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네, 반응하는 거죠. 맞아요. 네. 하여튼 그거에 의해서 좀 다른 결은 생기지만 네. 대부분 특히나 우리나라가 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심해요. 또 제가 하려는 얘기에 맞는 맥락 얘기를 계속해. 오늘 되게 좋은 길잡이 분이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방금 얘기하신 판단, 네. 뭐 아까 평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사회 문화 이런 얘기 제가 정확히 준비해온 얘기가 딱 그 얘기인데 첫째는 저는 우리가 치러온 시험들 그 교과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 맞추는 싸움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시험 제가 그래서 하나 이제 떠오른 웃긴 예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자, 이게 초등학생 시험 문제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기에다가 정답은 알아요, 제가. 뭐예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시네요. 거기에 그 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이것도 이 아이가 이것도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였더라? 뭐 이런 걸 다. 맞아요.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애를 낳겠죠. 네, 뜨거운 밤이 시작됐다. 아이가 성숙했네.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웃긴 게 많아요. 네. 뭐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여기에 쓴 답이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답은 이마트. 맞지. 왜 틀렸지?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딱 거져 있고 밑에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교무실로 와라고 썼는데 이 아이가 6자 글자를 썼어요. 네. 뭐라고 썼냐? 담배값 올라서. 와, 경제 공부를 하는 친구네. 그러네.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경우에 알맞는 인사말은 이것도 이게 오답인데 떡이야. 안 사요. 안 사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이 시험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왜 틀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시험이었어요라고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동의되시죠? 이게 학교 시험 초등학교 1, 2학년 시험이었어라고 보면 동의되시죠? 왜 틀렸는지는. 근데 이 현 시대에 안 맞아. 그게 좀 걱정이 되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우리는 답을 고르는 싸움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이게 내 의견을 물어보는 시험이 애당초 아니었어. 그치.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답이 있었고 그걸 맞춰야 되는 게 우리 교과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은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대학 가서야 처음으로 저는 제 생각을 진짜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를 만났던 것 같아요. 오, 좋은 교수님이시다. 그 교수님이 별명이 F폭격기였어요. 그래서 수업 안 들어와도 된다. 와서 네 생각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을 시키던가 아니면 와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경제원론 배웠고 경제원론 진짜 못 배웠거든요. 수업 시간에 오셔갖고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Y축이 뭐고 X축이 뭐고 이런 설명이 일절 없어. 자, 이놈이 쑥 하고 이놈이 쑥 해서 이놈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영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구수한 사투리로 이놈 거시기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원론 들을 때 고등학교 경제책까지 제가 다 동원해서 공부를 했는데 학점이 C뿔이었나? 그러니까 정답 맞추는 시험은 그랬는데 발표 수업을 하고 생각을 물어보는 강의에선 수업을 제 발표 때만 참여했는데 A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 얘기하는 건 전 자신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네. 지금에 와서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남의 의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남한테 관심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의 의도와 정답 외워서 맞추는 건 진짜 못하는데, 내 생각은 되게 있었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 지난 시간들이. 21세기형 인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 직장에서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럼 직장에서 이게 왜 맞지 않아?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여기서 우리란 뭐냐? 시대에보에서 그때 나왔는데 맞아요.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 의견을 각자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효율과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을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돼.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의견 그리고 심하게는 감정까지 우리가 이건 틀린 거야.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체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이게 무시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야 틀렸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해. 이렇게 모든 감정을 부정당했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이 의심하기 이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동의되시나요? 네네. 아주. 네.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지금 나다움이라는 게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 감정이 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고 그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그거를 존중해 주자라는 게 제가 지금 요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내 감정을 회피하거나 막 이걸 막아서거나 맞서거나 하지 않고 이 감정이 왔을 때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감정 들었구나 라고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존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볼 수 있게 돼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존중하면 이 사람 얘기를 비로소 들어보듯이 나를 존중해줘야 비로소 내 감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감정을 존중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내 감정을 방어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을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실. 나를 먼저 존중해줘야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를 알고 나를 존중해주고 해야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대한 맥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 굉장히 저도 큰 맥락 안에서 이 얘기를 강의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때부터 우리가 뭘 보냐? 요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저자의 유튜브 댓글에 달린 글이 이런 글이 있었대요. 마음은 원래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인데 제 마음이 찻잔속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기를 바랐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냐?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다. 이거 너무 맞는 표현인데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파도가 일어나. 내 마음속에 이는 파도가 뭘까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렇죠. 이런 거겠죠? 맞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게 다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감정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바다에 앉아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는 게 볼 수 있게 되는 게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우리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죄송합니다. 바람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맞아요. 그 파도의 이유 중 하나가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파도의 이유가 바람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럼 파도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파도가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보면 바람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크기를 보면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를 볼 수 있고 이거를 봐야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의 시작은 존중이다. 네,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갑니다. 네네네. 그러면 내가 존중을 해야 비로소 내가 내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기 시작해요. 파도를 봐야 비로소 파도의 이유를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자꾸 바다, 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책에 그런 소제목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소제목.
서핑하듯 감정의 파도를 타라. 네, 저한테 서핑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계시죠? 그래서 서핑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서퍼분이 본인 유튜브에 저자분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런 걸 느꼈대요. 서핑이랑 감정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랑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의사가 감정을 대하는 태도랑 서퍼들이 파도를 대하는 태도가 같다라는 걸 느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핑을 좋아하는데 서핑을 왜 좋아하냐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서핑을 명상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핑이라는 거는 이 슬로우프를 타는 거는 만들어져 있는 슬로우프에 그냥 경사에 내 몸을 실어서 내려가는 거지만 서핑은 파도를 골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냐 하면 바다에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저 멀리서 오는 파도를 보면서 어떤 파도를 골라 탈지 그걸 고르는 것부터예요. 내가 탈 만한 파도가 다가온다 싶으면 이제 패들링이라고 물을 이렇게 저어서 그 파도의 속도에 내가 몸이 올라갈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몸을 기울여서 올라타서 일어서는 이 모든 과정이 몸으로 느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활동, 내 몸 동작 밖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명상이랑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설명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서퍼는 파도에 맞서지 않고 올라타는 사람들이다. 다시 파도에 맞서지 않고 올라타는 사람들이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파도가 너무 작아도 보내고요. 내가 타기가 너무 커도 보내요. 나한테 맞는 파도를 골라 타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그렇게 우리가 흘러오는 파도 보내주듯이 감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이게 서퍼의 자세인 거죠. 명상인 거고. 그럼 이게 왜 명상이고 서퍼의 자세냐? 내가 마음의 바다에 앉아서 파도를 보는다는 게 이 지나가는 파도를 그냥 이렇게 맞서지 않고 이거를 내가 파도를 막지도 않고 파도 막아본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파도 애가 막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제 아들이 만약 그런다 치면은 결말은 뻔하잖아요.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그걸 알기 때문에 파도 이게 서퍼가 물 밖으로 밀려 나오면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파도가 계속 치거든요. 네. 그럼 파도에 우리가 막아서지 않아요. 들어온 파도에 얘를 실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탁 위로 살짝 앞에 들어서 노즐을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막아서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쳐서 저기를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파도가 탁 일었을 때 감정을 우리가 맞서려 하지 말고 이렇게 넘고 흘려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파도를 본다는 거의 의미를 이제서 비로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이 파도로 탁 일어나서 오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감정이 이렇게 크게 오는구나. 이런 건 잔잔하게 일어는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던가 그 감정을 내가 이기고 극복하겠다던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라고 한다면 그 감정은 틀렸다라고 정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 해왔다면 지금 얘기한 이런 감정을 그냥 왜 내가 일어났지라고 보는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화를 왜 내? 그러면 네가 화나게 했으니까라고 얘기하지 내 마음에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서 너에게 그 감정의 파도를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어난 이유를 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치, 절대 아니지. 그냥 이거는 외부의 어떤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걸 얘기하기 너무 깊어지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파도가 이 외부의 상황이 바람이 됐던 안에 지진이 됐던 파도를 일으켜서 내가 그 파도를 밖으로 표출하는 게 화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고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이유가 있는데. 맞아요. 나를 건드린 거는 내 맞아요. 속에 있지. 맞아요. 예전에 어느 분이 불교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네. 딱 그 부분이에요. 드러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과 상황 사이에 내가 존재하던데 그치. 이 내가 없어지게 되면 네.
화만 남거나 아니면 감정만 남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내가 많다. 없어지면 그렇다란 말도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너가 화나게 했어는 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 얘기에 딱 맞는 그 책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왜 부부들 간에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가 중간에 깼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와이프가 힘드니까 내가 애를 봐줘야지 선한 마음으로 하다가 와이프가 일어나지도 않고 잠을 자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똑같은 와이프인데 저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저런 정말 못돼 처먹은 와이프가 다 있나. 내 속에서 이제 그런 감정이 일어나. 맞아요. 지금 내 상황과 입장에 따라 같은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맞아요. 그게 다른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해석은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욕구라든가 판단이라든가 혹은 더 깊이 얘기하면 20살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만들어 놓은 무의식. 맞아요. 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서 시작된 저 깊은 심해에 있는 땅에 움직임으로 시작된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무의식에서 일어난 파도를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이유를. 맞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아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아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자아감이 뭔지 저도 이 책에서 이제 보고서 지금 처음 써본 거예요. 네. 자아감이 뭐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게 자아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언어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럼 이게 나에 대해 감을 잡고 있다라는 게 자아감인 것 같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마음의 바다에 앉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마음의 명상? 바다에 앉아 네, 명상 아니고 있게 하는 거 존중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못 맞추신다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더 쉽게 설명해야지. 오늘 이렇게 설명해놓고 더 쉬운 방법 찾아서 다른 데서 이제 강의하겠죠. 그래서 자존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면 이거를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 추적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감을 잡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바다에 대해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경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동일한 상황들이 생기는 걸 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 경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종의 아직 같은 게 생기는 그러면서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현상을 원인이나 이런 걸 분석을 못하고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를 거야.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네, 가즈아의 태도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결국은 자존이나 이런 게 약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할 때도 좋은 결과를 내긴 참 어렵겠다. 맞아요. 그리고 인생을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사실 그거에서 다 그렇죠. 연결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참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규준 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에서 확장시키기가 되게 좋은데 저는 딱 이게 그 융 심리학이랑 너무 결이 같아서 융이 그분이 이야기한 것에 그 자기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자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나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 무의식 안에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대로부터 원형적으로 내려왔던 인간 고유의 감정들 그것이 다 이 무의식 안에서 나를 조작한다. 그런 것들이 이게 결이 같이 가면서 그 그림이 이제 또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스타프 융 형님의 그 정신분석학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 두 분이 모녀가 발전시켜갖고 만든 게 MBTI. 네, 맞습니다. 네. 생각나서 오늘 MBTI 강의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지금 요 말씀하신 요 맥락 안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감정을 알면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감이 이제 슬슬 오시죠? 네. 네. 네, 그러면 방금 서핑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서핑도 우리가 감을 잡으면 파도를 잡아 타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나에 대해서 감을 잡는다는 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떨 때 어떤 감정이 드는구나. 그럼 그 감정이 들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이 감정의 파도들을 내가 타보면 어떤 감정을 내가 올라타면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를 경험하다 보면 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나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내 생각과 행동은 감정의 어떤 결과인 거예요. 여기 이제 좀 동의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파도를 탈지 흘려보낼지 판단하는 게 결국 내 감정의 파도가 왔을 때 이 감정의 파도 이유가 뭐지? 내가 이거에 지금 올라타서 얘한테 보여줘 말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내 이런 이유라 그러고 빨리 흘려보지 않자. 흘려보내면 돼. 이렇게 지켜보자. 그리고 내가 이래서 나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화를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저 사람한테 표출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인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거를 내가 화가 분명 올라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했을 때 가장 이 화가 내가 막아서거나 하지 않고 잘 흘려보내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설계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비로소 감정의 결과인 생각과 행동까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글로 정리해봤어요. 그렇게 네. 감을 잡은 자아에 맞게 내가 원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계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결론으로 정리해보게 된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렇게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